대표님,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장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주가 받치기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결국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의 등락률도 보면 하락인데요. 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요.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왜 이렇게 주식 시장이 힘들어지느냐. 여기 많은 주린이 우리 시청자님들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결국에는 우리는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우리 시장에서 나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지금 본인이 원달러 환율이 만일에 상승하면 가지고 있던 주식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환차손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들어올 때 분명히 환율에 대한 밴드를 설정해 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밴드의 밖을 벗어나면 환율이 벗어나면 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매도를 이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로스컷을 하든지 위로 스탑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세를 불러들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동향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식을 갖고 놀고 싶어 하지 않고 네. 제밥의 마음이 있는 이제 파생 놀이만 하고 있는 것 같다. 파생 시장에만 있더라. 최근에 어떤 몇 주간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동향은 정말 파생만 가지고 놀고 있지 우리 시장의 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역시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원달러 환율이요 정말 이 근래 보기 드물게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한 가지 좀 퀘스천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요 그동안의 위안 달러에 굉장히 많이 커플링돼서 지금까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나왔다. 위안화가 초강세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계속 위안화가 초강세니까 우리도 강세가 나왔지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다시 말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나오면서 원화가 약세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은요 오히려 위안화가 이런 상황 우리는 좀 워낙 약세로 가고 있는데 얘네는 굉장히 지금 더 큰 폭으로 더 강세가 나고 있어요. 완전 우리랑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위안화 동향을 좀 여러분들 앞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얘기하면은 좀 약간 제가 혼자 어떤 음모론을 갖고 있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는 진짜 중국을 위한 것이었나 중국을 위한 선물이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중국에 너무 유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동향은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FOMC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요 인민은행도 우리 동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테이퍼링은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먼저 지금 나왔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미국의 테이퍼링만 신경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어떤 그 인민은행에서 통화로 회수하는 이런 작업들 이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전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누군가 중국에 지금 계속 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위안화가 지금 수요가요 많아진 거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는 이 인민은행이 약간 통화 조절을 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채권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채권은요 지금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 지금 3.5 정도 돼요.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10년 만기가 한 0.8 정도 됐다 지금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만 봐도 중국이 유리하죠. 그러면 중국에 가서 투자하는 게 맞는 환경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부터 이제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내수를 굉장히 진작하겠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보여준 중국의 소비 지표는요, 이거를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수를 정말 강화하겠다.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을 최대한 끌어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지금 이런 환경,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 있는 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는 이때 완벽하게 나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이런 전략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되는 그런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이뤄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황이 약간 우리가 중국 시장도 같이 봐가면서 앞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흐름도 좀 잘 짚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시장이 또 급락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반등이 나와줄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과 함께 어떤 이벤트들이 산적되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요. 역시 이제 변동성을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월요일 날에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진짜 신용 매매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레버리지가 많은 시장은 항상 이 레버리지를 털고 가지 그냥 가지 않아요. 올라가더라도 꼭 털고 가요. 네. 누군가는 이 레버리지 때문에 굉장히 큰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희생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신용 매매만 하지 않았다면 들고 있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프고 따갑더라도 이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원이 되면 되니까. 네. 근데 신용 매매했을 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가 나가고 시장에 그것이 충격이 와서 반대 매매는 또 다른 계좌를 반대 매매 시키고요. 계속 연쇄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좀 희생되는 어떤 그 양이 좀 있지 않을까, 계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은요. 여러분들 진짜 신용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도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68.3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4.4가 최고점인데 고객 예탁금은 줄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용융자는요 아직도 21.24조 원. 그러니까 안 줄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줄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신용융자를 한번 털고 갈 수 있겠다 시장은. 그러면 신용융자가 아직 털렸느냐? 제가 봐서 거대하게 안 털린 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거 한번 털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아마 연쇄 자금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심하시고 현금만 대응하셨다면 현금으로만 그래도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래도 시간을 좀 시장에 주시면 아마 다 어느 정도 안정감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신용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약간 이게 계좌가 정말 반대 매매가 나가서가 아니라 네. 털리는 척이라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물량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좀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시장의 변동성 이길 수 있는 현금으로만 매매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또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모여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어떤 이벤트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공교롭게 어저께가 이제 1월 말이었고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는 네. 이제 2월장으로 들어갑니다. 1월장 굉장히 뜨거웠다가 굉장히 아주 뭐 냉탕과 온탕 그냥 왔다 갔다 맞아요. 한 그런 천당과 혼란의 지옥을.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지난 주부터 시작된 실적 시즌이 계속 2월 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실적 시즌 계속되고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일 날 월요일 날 미국의 이제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지 보여주는 아주 선행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체크 포인트는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위의 숫자가 나온다면 경기가 지금 괜찮다, 확장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그거보다 밑에 있다면 위축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롯데 칠성 오랜만에 이제 롯데 칠성이 거론되는데요. 음료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4.7% 조정인데요. 이거는 꽤 오랜만에 제가 알기로 2014년인가 언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담합이었거든요. 이게 네. 가격이.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첫 조정인 것 같아요. 상승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 안에 영업이익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매출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셔서 롯데 칠성 등 음식료 업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2월 1일 날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겠죠. 우리 시장에는 메리츠 증권,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KTB 투자증권, 증권주들 좀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미국도 알파벳, 구글의 뭐해서 이제 알파벳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겠는데요. IT 대표사입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IT 대표주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의 대표주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좋은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월 2일 날 화요일 날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이 있는데 솔로엠이라는 회사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 공모 청약으로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전자기기 부품 연구 개발업체인데요.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삼성전기가 되겠고요. 이쪽 관련해서 뭐 전기전자 IT주 삼성전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에도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LG 헬로비전 등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2월 3일 수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제조업 지수였지만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가 수요일 날에 발표가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수요일 날 1월 ADP 취업자 변동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선행 지표예요. 사실 FRB,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어떤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보여주는 이 전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다 생각이 들고요. 2월 3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여전히 있습니다. LG U+, 아모레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기계, 웹젠, 뭐 현대일렉트릭, 덕산네오룩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회사들이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주가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고요. 지난 시간에도 공모 청약으로 소개해드린 회사입니다. AI 빅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을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큐렉소, 로봇, 지능형 로봇주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같은 날 하필이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상장이 되는데요. 국내 유일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주 역시 똑같아요. 여기 다음 주에 이번 주에도 어떻게 보면은요 로봇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진흥형 로봇 관련주 나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요 2월 3일날 SK텔레콤의 SK 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제재 심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뭐 SK텔레콤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수요일 날에 여전히 있는데요. 관련주로서는 소매 유통이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공모 청약이 하나 있습니다. P&H테크. OLED 회사가 오랜만에 저는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OLED 회사들은 신규 상장이 많이 안 됐는데 OLED 소재 및 촉매, 원료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뭐 관련주로는 우리 시장 이제 OLED 전반적으로 테마를 봤을 때 뭐 LG 디스플레이, ICD, AP 시스템, 뭐 덕산테코피아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날 역시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뭐 금융사인 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엔터 회사들 또 조선사들 게임사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지주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날 넷게임즈 블루 아카이브 일본 출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넷게임즈를 비롯해서 모바일 게임사들에게도 뭔가 모멘텀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2월 5일 날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는데요. 주택 시장이 선행 지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또 1월 고용 동향 보고서 아까 전에 제가 고용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를 말씀드렸죠. ADP. 근데 이것은 이제 발표가 돼요. 보고서가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연준에서 FRB 어떤 그 이자율을 결정할 때 최대 기준이 좀 되는 지표를 보십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는지 안 좋게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민감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여전히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사들 또 뭐 롯데케미칼, NC소프트 뭐 현대홈쇼핑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월 5일 날요. 그동안에 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약간 모멘텀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소 모멘텀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소법 시행 예정입니다. 수소 전문 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아쉽고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뉴스에도 계속 들고 갈 수 있을 건지는 그때 이제 에너지를 좀 보셔야 된다. 관련주로는 수소 및 수소차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신규 상장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하고 아이퀘스트라는 회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뭐 바이오시밀러 쪽, 또 항체 기술, 어떤 이런 기반의 신약 개발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관련주가 될 수 있겠고요. 아이퀘스트라는 회사는요. 중소기업 대상의 어떤 ASP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ERP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지금 ERP를 해주는 어떤 회사들이 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더존비전이라든지 영리먼 소프트그랩, 웹캐시 등이 여기에 좀 해당된다고 보고 모멘텀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